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대1 팀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구주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대1 강의실에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저를 많이 못 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많은 그 헬퍼 선생님들께서 이미 소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부법보다는 조금 제 학창시절과 수험생활 이야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제 중학교 시절로 중학교 1학년 때로 되돌아가실 건데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꽉 잡으시고요. 출발합니다. 네, 중학교 때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재능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턱걸이의 상위권으로 어찌어찌 위치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전교 1등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성적이 쭉 떨어져가지고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한 10%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도 꽤 높죠? 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말에 꿈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제가 뭐냐면은 하나고에 진학하는 거였어요. 하나고 아세요 여러분? 네. 하나고에 진학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하죠. 거기는 뭐 1% 돼야 된다, 2%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떨어진 내신 성적을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네, 최대한 올려가지고 원서를 쓸 때 제가 내신이 한 6%, 7% 정도였는데요. 제가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자소서도 엄청 열심히 썼거든요. 과연 하나고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잘하시네요. 당연히 안 됐죠. 네, 사실 1차 서류 전형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제가 면접을 못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면접을 못 봐가지고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안을 삼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면접에서의 실수를 무마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제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높은 내신이 있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렇게 하나고 입시에 실패를 하고서 그냥 집 근처에 일반고에 진학을 해요. 근데 그 일반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 서울, 인서울을 포함한 그냥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전교의 50%도 안 되고 서울대 한 명 보내면은 되게 잘 간 거고 그 해 제 전년도에는 서울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연세대가 거의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그 1학년 때에도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내신 성적이 기복도 심하고 제 적성이나 흥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찌 보면 제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냥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학과가 뭐라 그랬어요?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는 문과죠? 이따가 더 그 비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과 취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2학년 때 계열을 선택할 때 이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너는 문과 성향이다.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너 수학 점수가 그런데 어떻게 그 깡으로 이과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나의 이 낮은 수학 점수를 좀 낮았어요. 낮은 수학 점수를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호언장담을 했죠. 그랬는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2학년 수학 내신 성적이 5등급 곤두박질을 치고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까지 이번 수학 성적 3개 때문에 제 평균 등급도 쭉 떨어지게 됩니다. 한 3등급대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1학년 때가 1.2등급 정도였어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3등급대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3이라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달렸기 때문일까요?
이제 5월쯤에 공부 습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해요. 3, 4월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 수험 생활도 이제 위태위태해지다가 결정적인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제가 고3 5월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죠? 매일매일 야자를 빠지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가지고 막 야자 째고서 오버워치 가고 막 오버워치 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게 하루의 낙이었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한탄하고 그러고서 뭐 어쩌겠어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11월 수능 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능은 3, 4, 3, 6, 7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아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성적을 가지고 과연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게 합격을 했어요. 네,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적당히 유지한 내신 성적하고 제가 학생회장을 또 했어요. 학생회장 스펙을 가지고 6개 수시 원서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전화 찬스 딱 받고 마지막에 추가 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전화를 받고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붙기는 붙었는데 큰 문제가 아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과 성향보다는 문과 성향을 가진 게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도 공대 수업이 제 적성에 맞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등교할 때마다 제 집에서 국민대까지 등교를 하면은 고려대학교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가지고 버스로 갈아타가지고 버스를 타고 국민대까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제 인생이 비참해요. 친구들은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 혼자 거의 환승역 수준으로 고려대학교에 내려가지고 국민대학교 물론 국민대학교도 좋은 학교죠. 근데 저는 제 고등학교 생활이 좀 굉장히 후회가 되었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기 초 3월부터 반수를 계획을 했고 반수보다는 아예 도망칠 곳이 없도록 아예 학교를 나오자 배수진을 치자라는 심산으로 학교를 과감히 자퇴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재수종합반이 2월에 개강을 해요. 예, 그때 저는 대학을 조금 다니다가 한 4월, 거의 4월이 다 돼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진도도 느리고 공부 습관도 이미 이랬어요. 2, 3월 대학 다니기 전부터 뭐 새내기 배움터 가고 OT하고 이때부터 막 술도 막 마시고 친구들 막 만나고 미팅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공부 습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4, 5월 그 2달간은 다른 미리 재수학원에 들어와 있던 그 학생들 따라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전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원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정규 수업이랑 자습 시간, 쉬는 시간, 식사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완전히 노베이스였던 사탐 인강을 듣고 전날 들었던 내용 복습까지 마치고서 자면은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그러고서 다음날 다시 6시에 일어나고 그러고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서 1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14시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18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물론 6월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수능이 이제 더 다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6시간, 그래도 6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짜내면서 공부한 덕분에 국수요 343이었죠 아까? 이거를 111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괄호친 2는 제가 사탐을 생윤 3원을 봤는데 생윤에서 2개를 틀려가지고 3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랍어 공부를 제가 해가지고 2등급을 맞아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1, 21, 2 성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수험생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로 딱 양분이 가능합니다. 네, 재수 전이랑 재수 후, 그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제가 공부했던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시험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따라서 결코 필사적일 수가 없죠. 근데 재수 후에
제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이유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자.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내가 잘 다니던 학교를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재수를 시작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 결과가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레전드를 한번 찍어보자. 아까 제 제목이 뭐였죠? 지금 이 순간을 네 인생의 레전드가 되도록 해라. 네? 내 인생의 레전드를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네가 언제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독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지금 이 정도로 노력하고 이 정도로 독하고 네 인생 역대급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저는 공부하면서 코피가 나면은 이상한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제가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인생 역대급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루 3시간도 안 자면서 졸리면 셔프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역사를 써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네,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어. 절대 후회 없도록 레전드를 한번 찍어보자는 게 제가 공부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3시간 자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솔직히 사람이. 8시간 챙겨 자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만 갖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어요? 이게 14시간씩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어요? 네, 그래, 나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김에, 억지로 왔든, 원해서 왔든, 이런 시간이 주어진 김에, 이 시간 온전히 공부에만 쏟아보자.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말하자. 야, 나 3주 동안 14시간 동안 공부했어. 14시간 30분이죠? 이거 30분 빼주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죠? 14시간 30분씩 공부했어. 내 인생 역대급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가지고 결코 후회 없도록 공부를 했어, 내가. 그때 진짜 레전드였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해주고 싶은 말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 다 관통하는 이야기. 하나의 큰 키워드, 우직함입니다. 우직하게 공부해라. 저는 성적이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요령껏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거를 조금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까지 잘하면은 성적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효율적인 공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너무 좋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올라야 될 산의 높이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걸어서 오르거나 멈추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렁설렁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같은 친구가 옆에 있다? 그 친구는 이미 그 정도 높이를 전에 이미 올랐던 친구들이에요. 누적된 공부량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게 뛰어 올라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걸어 올라가셔가지고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공부에 왕도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공부하세요.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요, 많은 후회가 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학기 초로 되돌아갔으면은 뭐 내가 시험을 좀 잘 봤을 텐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갔으면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재수생활 때였습니다. 누가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의 지식과 지금의 기억이랑 지금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정보 이런 걸 모두 다 가지고 재수 시작 전으로 보내줄까? 하면은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헛구역질하고, 아니 절대 너무 싫어. 자, 진짜 꺼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나보고 지금 그 고생을 또 하라고? 절대 말도 안 되죠. 저는요, 제 모든 것을 짜내면서 공부했어요. 아까 보셨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네, 후회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후회가 남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미련이 남을 때에만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3주간의 캠프에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3주간의 캠프, 그때 3주 14시간 반 공부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은 내가 이번 시험 성적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게끔 지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공부했던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 그 특강의 제목이기도 하죠. 인생의 레전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 연세대학교는 이제 4년마다 학교의 슬로건을 이제 바꾸는데요. 지금의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이 전에 네, 이전의 슬로건 네, 감사합니다. 이전의 슬로건이 연세 Where we make history 였습니다. 이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곳 연세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새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좀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몰랐던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안 독하면 언제 독할래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우직하게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우리 나중에 절대 후회 없게끔 이 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수능이든 뭐 내신 시험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날 그 날이 지나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때 진짜 내 전성기였는데 그때 진짜 레전드였는데 나 진짜 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그 시절을 버텼는지 몰라 라고 말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있을 그날 떠올릴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